자, 이 사건 전에 한창 논란이 됐었죠. 이젠 뭐 시간이 오래돼서 어떤 사건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사건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무려 3년 10개월 걸렸습니다. 3년 10개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죠. 아직 물론 의혹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송철호 씨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하지만 이런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판결 1심입니다. 1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양측이 지금 재판 결과에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게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줄곧 관련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보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검찰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은 덮어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과 날조 때문에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는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8년 울산 선거 당시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일은 2017년 8월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황운하 의원이 2018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내세우면서 재선을 누리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대표죠. 예? 주변 수사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주변 수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어허. 결정적으로 2018년 3월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당일에 예? 시청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 수사 논란이라는 불이 붙었는데요. 아,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날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적 수사,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황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고요.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새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울산지검은 이듬해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을 비롯한 측근 관련 수사 3건 가운데 2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허. 이후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당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하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검찰이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네,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고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인 김 전 시장에 관한 비위 첩보를 예? 황 전 청장에게 넘겨서 하명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했고 이거를 황운하 울산청장한테 좀 수사 좀 해보시오. 이제 그게 이제 하명 수사거든요.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전 시장을 만난 뒤에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조금 취재를 해왔었었는데 그랬었죠.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명 수사라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 수사를 지시했다 이제 이런 구조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이 그때 당시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황운하 그 울산 경찰청장을 만납니다. 2017년 9월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수사 청탁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에요. 어허.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쉬운 구조로 생각하면은 수사 청탁 받고 바로 울산 경찰청장이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를 들어가야 된 그게 가장 단순한 구조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청와대로 올라가서 어허. 청와대 첩보 형태로 해서 일선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없어졌지만은 그렇죠. 청와대 민정에서 일선 수사 기관으로 내려가는 첩보의 위력은 그야말로 그 진짜 하명 수사고. 그렇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청와대가 지시를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무게가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직 그런 정무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인데 이 비위 사실도 이제 과거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소명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예. 측근비라고 하지만은 공정에서도 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런 사안인데 이거를 다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가공을 해서 그것도 민정에서 직접 내려보내면은 불법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우회적으로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그러면서 하명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제 공천을 받은 당일날 압수수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역전이 돼서 결국 김기현 당시 후보 당시 시장이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긴 건 송철호 전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누가? 문재인 청와대 조직이. 아니, 송철호 후보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뭘 이렇게까지 나섰던 걸까요? 유일하게 형이라고 호칭한 사람 저 하나뿐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처지이지만 청와대에 뻔질나게 드나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반드시 당선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했거든요. 저도 정말 울산에서 반상권 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도울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선만 시켜주신다면 뭐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또 유일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 자, 그런데 이런 정황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비서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민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울산시장, 울산 경찰청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장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허. 물론 이 사건으로 직접 수사를 받거나 물론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불소추권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당장 기소돼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예. 굉장히 좀 친문 정치인이죠. 근데 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선의 첩보를 갖다가 이제 이 캠프 측에서 작성한 첩보를 지금 이제 그 행정관을 통해서 민정비서관실로 올립니다. 예.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바로 경찰에 내려보내면은 의심을 받으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예. 마치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감찰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보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로 인한 수혜자가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당시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 첩보를 내려보내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란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겠느냐. 당연히 뭐 그런 의심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자, 하명이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경찰이 김기현 시장, 당시 시장이었어요.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울산시장 후보가 되는 공천이 확정되는 그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압수수색.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기현 당시 후보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느닷없이 우리 시청을 들이닥쳤죠, 경찰이요. 그런 다음에 들이닥친 직후에 TV 카메라가 가서 생중계까지 했고요. 압수수색 장면을요. 그래서 전국에 막 실시간 뉴스로 막 압수수색 장면을 중계 방송했죠. 자, 그렇다면 중계 방송했잖아요. 생중계로. 뭐 김기현 대표 표현에 의하면 뭐 뉴스 중입니다만 어찌 됐든 뉴스에 이제 생중계로 일부가 나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김기현 후보 그리고 송철호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사람의 지지율은 완전히 뒤바뀌는데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 공천이 확정된 날 2018년 3월 16일입니다. 예. 이날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청와대에 사전 보고까지가 됐죠. 이날을 기점으로 김기현과 송철호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40%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지지율이 두 달 뒤에 29.1%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반면 송철호 후보는 같은 기간 19.3%에서 41.6%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요. 예.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을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게다가 수사와 기소하는데도요, 이 사건 그냥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했으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이 사건 수사 다 끝나고 나서 부임을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총장하고 일선 수사팀은 이거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총장도 당연히 이제 거기에 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예. 문제는 중간에서 부임한 이게 2020년 1월에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부임이 됐는데 이성윤 지검장만 이 사건을 갖다가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1월에 29일인가 그때 기소가 20일인가 기소가 됐는데 예. 기소 전날 계속해서 수사팀이 지검장한테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결재를 올리는데 네. 도장을 안 찍어주고 한 3번인가. 그렇습니다. 3번인가 올라갔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고 그냥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총장이 직접 수사팀하고 대검 지휘부 불러가지고 이거는 기소해라라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제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저렇게 이른바 그 정권 핵심부라든지 그런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기소 내지 수사를 뭉갰다라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본인이 기소가 돼서 물론 1심 무죄가 났지만은 예. 김학의 불법 출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외압 의혹으로 기소까지 됐었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의 기소도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수사팀도 인사 풍파를 겪었습니다. 수사팀 자체가. 그렇습니다. 2020년 1월에 기소가 돼서 이제 기소가 되면은 기소한 검사들이 재판 들어가서 공소유지해야 되거든요. 공소해야 되죠. 네. 네, 추가 수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공소유지하고 수사해야 되는 검사들을 전국 각지에 다 지방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판할 때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직무대리 발령 별도로 받아서 와야 되고 서울까지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정말 10시간씩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중앙지검에 지금 3차장 하고 있는 김태현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공소유지를 했죠. 예, 결국 그렇게 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1심이에요.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만 재판 결과 현재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 의원님? 예, 이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하명 수사발 이번 송철호 사건은 정말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테러이죠. 좀 전에 봤듯이 이번 사건 그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지지율에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결국은 선거이고 선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일 며칠부터는 어떤 공직자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도록 막을 그렇죠. 정도로 사전 선거 운동도 못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로 인해서 그것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수사로 인해서 이렇게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정말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민주주의 테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에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민주당이 기소를 하면은 공천을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전
의원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는데 또 공천을 줬어요. 당선이 또 돼요. 당선이 또 대전 됐죠. 중구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저런 어려운 어떤 수사를 하명을 했는데 수사를 잘 해냈다는 어떤 보원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취직을 태국 그 지점에 시켜준 대가로 결국 공천을 준 것과 똑같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 사건이 이제 1심에서 결정이 되는데 철저하게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저 백은우 민정비서관 위에 바로 상급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추가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짧게 요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고 울산시장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현역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출마 선언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압수수색이 탁 들어왔다. 어떠시겠습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출마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출마 선언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 날 뉴스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출마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출마 뉴스가 아니라 압수수색 뉴스가 전국 생중계를 덮었다. 이거 시점도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이지. 예. 자,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 자체가 이제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 조직,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가장 최고의 권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활용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국민의 투표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훼손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심이긴 합니다만 매우 엄중하고 저희 정치권 또는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나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부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든 협의가 됐다라고 하는 검찰의 예를 들면 어떤 조사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예를 들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의 증거로 얘기된 게 어떤 예를 들면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증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민주당 측 관계자 증언인 거고, 또 하나는 작성과 이첩 문제인데요. 그 첩보 보고서라고 얘기되고 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작성에서는 내용이 청와대 업무 범위 밖의 부분이다라는 것 같고, 일상적으로 이첩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어떤 라인이 있는데 왜 인편으로 줬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서 제대로 다툴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미 지금 1심까지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인사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사건의 피해자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대표죠. 1심 판결에 이런 반응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배우 몸통을 찾아내어 발본색원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저희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이 배우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양은경 기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단 입건돼서 조사까지 받았지만은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수석하고 그렇게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이제 이광철 전 비서관 3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연루가 됐냐면은 이 사건이 이제 크게 3덩어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하명 수사 그리고 청와대가 공약 개발을 해줬다라는 부분하고 또 청와대가 경쟁 후보 이제 당시 임동호 최고위원을 갖다가 매수해서 지금 송철호의 대항마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3부분인데 경선 과정에서 예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를 못하게 했다. 이 3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국 전 수석하고 당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른바 그 송병기 수첩,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소돼서 실형 받았는데 송병기 부시장 그때 캠프의 핵심 인사였죠. 그 사람의 수첩에 뭐 이 사람들을 만났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이유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서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인이 저희 항고를 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항고를 내서 지금 서울 고검에서 다시 수사할지 여부를 갖다가 지금 제일 텐데 아마도 이 3가지 중에서 어제 하명 수사 빼고 나머지는 일단 무죄가 낸 상황이라서 예. 다시 수사를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근데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뭐 있었었는데 막 울산시장 선거 뭐 있었었는데 3년 10개월 걸렸어요. 3년 10개월. 1심 나오는 데까지만.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울산시장 다 했고 이미 퇴임했고 또 한 사람은 4년 국회의원 임기 거의 다 채워갑니다. 중앙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선고 5년 지나 유죄 판결, 송철호, 황운하 임기 다 채워. 울산시장 선거가 있은 지 5년, 그리고 기소된 지 3년 10개월, 심리에만 꼬박 3년 넘게 걸린 겁니다. 이 사건, 법조 전문 기자니까 이것도 잠깐만 짚어가죠. 이 판사도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그래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초기에 맡았던 게 이제 그 김미리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물론 그 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초기에 재판 진행이 굉장히 잘못됐던 게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있어요. 피고인하고 피고인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논의하는 이건 짧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갖다가 1년 3개월을 했습니다. 1년 3개월을 공판 준비 기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정리만 1년을 넘게 지금 1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작부터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판이 늦어지면 문제가 증인들이 기억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재판의 증언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인들이 이제 첩보를 하달받았다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2년, 3년 지났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검찰은 또 공소유지 차원에서 또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로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도 많고 덩어리가 크긴 합니다만 그런 이유로 굉장히 길어진 거죠. 예. 자, 정리해보죠.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쪽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특히 이제 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에 또 좀 총선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도 했어요. 그때 또 논란된 발언도 나왔었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재판이 오래 끌게 되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원도 있지만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예규에서도 그 재판이 1심은 뭐 6개월 그리고 2심은 3개월 그리고 이제 상고심에 가서도 3개월에서 1년이 마쳐라 이런 어떤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됐다.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비기일이 1년 3개월 보통 준비기일은 한번 그 공판에 앞서서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미팅을 하면 보통 다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예. 지연을 시켰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든 아니면 법원이 징계를 하든 반드시 이 문제도 짚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게는 이런 질문들이죠.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뭐 선거 과정에 타격이 좀 있을 건지, 또 황운하 의원은 뭐 출판 기념회까지 하는 거 보면 난 무죄인데 내가 왜 출마 못하느냐 뭐 이런 입장도 낼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좀 부담이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부에서 1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어허.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느리게 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혹으로 제기한다면, 지금 재판 과정도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접근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당연히 또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꽤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데, 이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법원의 일관된 좀 양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다른 사건도 길다. 뭐 대장동 사건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워낙 심리도 많이 해야 되고 증인들도 많이 불러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 스스로가 어떤 판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예를 들면 어떤 그 약간의 어떤 주춤거림들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의 시간이 많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그래서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법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증인들이 자기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재판관들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재판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이 문제를 정권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예. 최근에 고발사주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예를 들면 유씨는 이런 분들 갖다가 고발 사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수처가 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배우가 누가 있냐라는 논쟁이 가게 되면 재판 문제가 항상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로 파장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법원의 안정성이나 법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뭐 자꾸 이 짧게 짧게요. 그건 네. 재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재판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다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이렇게 길게 늘어진 이 자체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들어서 제가 조사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아서 보니까 그 지금 민사 같은 경우는 68%, 형사가 65%, 그러니까 100일 걸릴게 168일, 165일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다음 대법원장 반드시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